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우리 교육은 이 이공계 인재를 길러낼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과학기술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과학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올해 과학교사상 수상한 충북 오송고등학교 윤슬기 선생님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올해의 과학교사로 선정되셔서 참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 어떤 노력을 해오신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교단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과학을 더 재미있게 접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의 노력을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학이 단순히 어렵기만 한 과목이 아니라 지적 성취감을 주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센서나 코딩을 접목한 다양한 실험과 탐구 활동들을 수업에 녹여보았는데 이러한 수업 사례를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정규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영재 수업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수업 등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왔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에서도 몰입감 있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개개인의 관심이나 특성에 맞춰서 활동들을 추천해주는 AI 큐레이터 챗봇 같은 것을 개발해 연간 과학 행사 운영에 접목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기술과 접목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수업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이런 디지털 도구를 수업에 이렇게 접목시켜 오셨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교육과는 어떤 게 달라지는 걸까요? 저는 AI와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도 실제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면 최근엔 대화형 챗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 외에도 데이터 처리나 시뮬레이션 등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업에 접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 주제를 다룰 때도 학생들이 코딩 도구로 분자 구조를 직접 모델링해 보거나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포진 물질의 특성을 시각화해 보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과학 수업은 전달해야 할 개념도 많고 진도에 쫓기다 보니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데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책만 읽고 수업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지역의 기관과 또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화두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하셨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송고등학교 인근에 바이오 연구기관 등 훌륭한 인프라가 많은데 이걸 단순히 견학하고 끝내기보다는 학생들이 바이오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탐구 질문을 심화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역의 인근 연구기관들에 연락을 해서 바이오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학생들이 교내에서 먼저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탐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을 실제 연구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연구기관에서도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학생들이 실제 연구 현장의 모습을 보다 밀접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질의응답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학교에서 후속 실험을 이어가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실에서의 호기심이 실험과 소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었는데 암 치료 기전이나 뇌과학 기술 등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 소속은 지금 오송고등학교이신데 또 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신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네. 최근 몇 년간 애정을 가지고 매 학기 이어온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인데요. 시내 중심가에 비해서 과목 선택 기회가 적은 읍면 지역 학생들과도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이 화면만 계속 응시하다 보니까 교실 특유의 생동감 있는 상호작용을 그대로 옮겨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시도한 것 중 하나가 메타버스였고, 학생 간 토의와 의견 공유를 가상 공간 안에서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 설계에도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메커니즘을 직접 그려가며 논의해야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내용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토의 그룹을 형성하고 동시 작업이 가능한 공간을 구현해서 학생들이 직접 화면에 그려가며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고 토의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한 교실에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저 또한 기술이 교육의 문턱을 낮추는 소중한 발판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이 학생들이 또 이공계로 진출하지 않고 뭐 의대로 간다든지 해외로 이탈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우리 교육이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공계 인재 이탈 문제는 교육 현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초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적 시도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즐거운 과학적 성취감을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융합과학정보부장을 맡으면서 교내 과학 행사들을 새롭게 기획할 때도 학생들이 연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시행착오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이를 스스로 극복하며 얻는 성취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성취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요즘 이 아주 관심이 높은 사안 중 하나가 학교 수업에서 인공지능 도구, 뭐 챗봇 같은 도구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선생님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네, 수업에서도 챗봇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데 저는 올해 교내 과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많은 정보들 중 맞춤형 정보를 찾게 돕는 역할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다양한 과학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열리지만 정작 학생들은 그중 나한테 맞는 활동이 뭔지, 그리고 이게 내 진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사나 선호하는 활동 유형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교내 과학 활동을 추천하고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학기 초에 미리 연간 행사 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해 학습시킨 AI 큐레이터 챗봇을 직접 제작하고 교내에 배포해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한 해 동안 열리는 전체 과학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로드맵 페이지를 같이 구축했는데요. 단순히 안내 페이지가 아니라 실제 참여했던 모습이나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 링크들을 웹에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의 활동이 그냥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장 스토리로 엮이면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AI의 역할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과학을 더욱 재미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싶습니다. 네, 과학 인재를 잘 키우려면 무엇보다 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을 즐겁고 편하게 느낄 수 있어야겠죠. 학교 현장에 이런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도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